자, 8과 각주구검입니다. 한번 교과서 맨 위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각주구검은 강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나중에 그 칼을 찾기 위해 배전에 표시를 해두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각주구검의 고사를 읽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각주구검이라는 고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스토리를 한문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각주구검의 고사를 읽고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융통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본문 내용 보도록 하죠. 초인의 유섭강자런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초자, 요 초자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한자 1800자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한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어려운 한자다라는 얘기죠. 이 초자는 회초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쓰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인 초나라 초자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요 글자 가장 많이 본 게 어디서냐 하면 바로 여기서. 여기 녹색나라의 왕 보이시죠? 요 녹색나라의 왕 바로 요 초자를 여기 있는 초자를 약간 흘려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화도 감상을 하고 왔었죠. 초한지. 초한지가 바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어떤 전쟁,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초나라가 장기판 녹색나라 왕이구나. 여기서 봤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자가 나왔는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초인은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 초나라 사람. 중에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냐 하면 뒤에 하나, 둘, 세 글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세 글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 자자, 뭐뭐 하는 것 자자. 그런데 앞에 사람 이야기가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으로 푸는 것이 더 매끄럽겠죠.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 중에 요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건너다 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너다 섭자도 좌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바로 반으로 나누면 왼쪽에는 물숫자의 변형, 삼수변이 오고 오른쪽에는 걸음보자가 옵니다. 걸음보자. 우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데 마라톤 말고 빨리 걷기 대회 경보가 있죠. 그럴 때의 보자, 걸음 보자입니다. 빨리 걷는다. 경보는 다툴 경자이니까 빨리 걷는다. 물론 빨리 걷는 거지만 한자에 맞게 풀이하자면 경보는 걷기, 다툼, 걷기, 경쟁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요 걸음 보자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요 글자와 아래에 있는 요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옮겨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겠죠. 그래서 걸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동사로는 걷다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글자를 보니까 앞에 부수가 물이에요. 물을 걷는다? 물을 걷는다라는 건 우리가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물숫자와 걸음보자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 물을 걷는다, 다시 말해 물을 건너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한강, 낙동강, 금강 할 때의 강이 되겠죠. 그러면 섭강이라는 말 풀이가 가능합니다. 강을 건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글자의
풀이가 가능해지죠.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볼까요? 어느 나라 사람? 자, 첫 번째는 초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초나라 사람 중에 초나라 사람에 있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강을. 그러니까 세 번째 풀이가 되겠고,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아,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양자강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양자강을 건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기자에 칼검자가 나오네요. 사실 그 기자도 뜻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한자로 만들었을까요? 쉽진 않겠죠. 사실은 얘는 왜 시골에서 여기가 손잡이에요. 여기가 손잡이고 요 위에다가 곡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탁탁 치면서 껍질 같은 걸 날리게 하는 거 키라고 그러거든요. 키.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자다가 오줌을 싸면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 다른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었던 기억도 나요. 크가 아니라 그 키, 이렇게 농작물 껍질 이렇게 골라내는 역할을 했던 키라는 뜻을 가진 기자였는데 지금은 그런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지시대명사 그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칼검자인데 칼검자도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가 있죠. 좌우로 나눠보니까 바로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되네요. 이 글자 어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어서 봤더라? 시험할 험자에서 봤습니다. 요 다첨자 앞에 말맞자가 붙으면 시험할 험자가 되었었죠. 다첨자 본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칼도자의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첨자와 원래 모양의 칼도자를 결합하면 글자가 옆으로 너무 뚱뚱해지니까 글자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의 두 개로 바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글자도 다첨자에서 음을 가지고 와서 검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성과 종성이 완벽하게 똑같네요. 음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칼검자에서 왼쪽에 있는 다첨자는 음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간단한 칼도자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칼검자는 왜 만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처음에는 이 칼도자는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 그리고 검은 칼이 양쪽에 있는, 날이 양쪽에 있는 그런 칼. 그래서 그 두 개의 칼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자 말고 검자를 만들어냈는데 한자가 만들어진 지가 워낙 오래되었고 어느 순간 이 도자와 검자의 쓰임이 막 뒤섞여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큰 구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나라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 칼이 느닷없이 칼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양자강을 건너고 있었던 초나라 어떤 사람이 칼을 한 자루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없는 칼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보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자자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스스로 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체크해놨냐 하면 보이시나요? 뭐뭐로부터 라고 적어 놓았죠. 이 뭐뭐로부터 라고 풀이가 될 때는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수능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에는 기원을 나타내는 무엇으로부터의 뜻이 있구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자자 처음 나왔을 때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자자는 뭐의 모양을 붙든 것이다? 기억나나요?
코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자전을 찾아보면 코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린아이들은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자기 코를 가리키면서 제 거요 이런다고. 그래서 아마도 코에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유추해 본다. 기억나나요? 스스로의 뜻도 있고요. 또 저절로의 뜻도 있습니다. 만약 주체가 사람이라면 내가 스스로 했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거보다는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게 더 매끄럽죠. 그래서 주체가 사물일 때는 저절로라는 뜻으로 바뀌는데 스스로랑 같은 뜻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무엇으로 부터로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글자 배 주자인데 이 배는 과일은 아니에요. 먹는 배가 아니겠죠? 만약에 먹는 배라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나무 목자가 붓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배불러. 사람의 배도 아니겠죠. 사람의 배라면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가 붓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고기 육의 변형이 붓으로 들어간다. 달월자랑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글자를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나무 목자도 붓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고기 육의 변형 이런 육달월도 붓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강을 건널 때 타는 배이구나. 그리고 앞서서 조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풀이를 하니까 당연히 고민 없이 강을 건널 때 타는 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배주자는 배의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하자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다까지요. 배요, 배. 그러니까 배로부터 문장이 안 끝났네요. 뒤에 가운데 중, 인사이드, 안을 뜻하는 중, 속을 뜻하는 중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배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 칼이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됐대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음이 추네요. 떨어질 추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추락하다 할 때에 바로 요 추자를 쓰겠죠. 그런데 역시 이 추자도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1800자 안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좀 어려운 한자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 추자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면 위에는 무리, 때를 뜻하는 대자입니다. 군사들의 무리가 군대, 우리 친구들도 한 2, 3년 있으면 3, 4년 있으면 군대를 가겠죠. 그럴 때 쓰이는 군대 할 때의 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흑토자. 위쪽에 있는 이 글자만 봐도 무리 대자만 봐도 이 글자도 또 두 자가 합쳐진 게 눈에 보이네요. 이 글자를 또 마저 나누어 보면 왼쪽에는 이런 글자 언덕의 뜻을 가졌다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멧돼지를 뜻하는 숫자 이 글자 쓰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갑골문을 찾아 올라가 보면 갑골문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던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덕 밑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요것만 있었어요. 흑토자도 없었어요. 갑골문에는. 그래서 언덕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떨어지다의 뜻을 가진 한자인데 나중에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덕에서 땅바닥으로 흙으로 떨어진다 라는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흑토자를 갖다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요 글자는 떨어진 슈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풀이가 가능해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칼, 그 칼이 배 안으로부터 떨어졌다 라는 얘기죠. 문장이 아직 안 끝났네요.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어자가 나오죠. 어자, 별표 30만 개 해도 부족한 아주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한자. 우리 중학교 때 어조사 이렇게 배웠는데 어조사는 품사, 한문에 있어서 품사의 한 종류고 어조사 이렇게 외우면
실제 이렇게 한문 문장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어자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어디 어디 에라고 풀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문장에서가 바로 1번의 뜻으로 풀이가 됐죠. 두 번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에서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칼이 물에서 떨어졌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의 뜻은 아니고요. 3번, 뒤에 사람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대상을 나타내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 뒤에 사람 아니죠. 물에게 떨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보다의 뜻도 있다. 물보다 떨어졌다. 이것도 말이 안 되네요. 자, 외우기가 1번, 2번, 3번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애자가 다 들어가니까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보다의 뜻도 있다. 이 시간에 확실하게 어자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구나 확실하게 외워두고 가면 좋겠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꿔 쓸 수 있는 한자,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어조사가 있는데 이 어조사들도 4가지, 여기 1, 2, 3, 4 4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글자들이냐면 바로 호, 자와 우, 자가 요 4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선생님 이름이 뭐냐 하면 김재호라는 거 알죠? 선생님 참 별로예요. 그쵸?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김재호라는 이름만 들으면. 자, 이렇게 외웁시다. 김재호, 어우. 김재호, 어우. 호, 우. 이 세 글자는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뭐에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러면 추, 수 세 글자 풀이가 가능해지죠. 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렇다면 전체 문장도 이제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보면서 풀이를 해볼까요? 첫 번째 풀이가 되는 한자는 그 기자, 그 다음에는 칼이 되겠죠. 그 칼이 양자강을 건너던 그 초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검이에요. 그 칼이 배, 안으로부터 어디에 물에 떨어졌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강을 건너고 있었던 그 초나라 사람 가지고 있었던 보검을 그만 강물에 붕덩 떨어뜨리고 만 거죠. 자, 만약 이 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다이빙을 해서 찾아야 할 텐데 양자강 너무 깊어.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걷자. 이 글자도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입니다. 자, 요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요 글자, 우리가 중학교 때 책받침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책받침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죠. 받침이라는 것은 요 부수의 명칭이에요. 부수가 이렇게 생긴 걸 받침이라고 하고, 지금 동그라미를 친 이 글자가 쉬엄쉬엄 가다 라는 뜻을 가진 착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이라는 음을 가진 받침, 착받침이 맞는 말인데, 착받침보다는 책받침이 발음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어느 순간 착받침에서 착받침으로 발음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아닙니다. 쉬엄쉬엄 가다 착자이기 때문에 착받침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뜻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쉬엄쉬엄 가다입니다. 즉, 이 글자가 들어가면, 받침이 들어가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를 보시면 위쪽에는 호랑이 호자 이렇게 쓰죠. 호랑이 호자에서 밑에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선생님이 어떤 말에선 얘기했고 어떤 말에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집가자의 아랫부분, 돼지 시자다. 그렇죠. 오, 호랑이가, 멧돼지가
호랑이가 돼지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런 곳에 호랑이가 언제나 그랬듯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건 아니겠죠. 호랑이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라도 외우자라는 거죠. 갑자기 걷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색이다 개자인데, 자 여러분, 이 글자는 총 몇 글자가 결합이 된 건가요? 하나, 둘, 세 글자가 결합이 되었다라는 것 눈에 보이시나요? 그런데 갑골문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큰 대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 부분만 요런 모양이죠. 지금 위에 있는 모양만 갑골문에는 새겨져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요 모양은 이런 목판에 무언가 새겨놓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뭔가 새겨놓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의 모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다 개자 위쪽 부분은 칼로 뭔가 새긴 거구나. 그래서 이 글자 색이다의 뜻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새겼다라는 건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하는 게 보통은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몸을 가장 크게 벌린 큰 대자를 나중에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칼로 새기다. 그래서 새기다 개자로 쓰입니다. 자, 요거 안 보이니까 지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겨놓고 뭐 하는 거냐면 약속하다. 그쵸? 개. 그리고 계약을 맺는다 할 때에 맺다 개자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계약 할 때 개자가 요 글자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새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갑자기 새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기자 배웠고, 요건 무슨 글자? 배주자 배웠고, 요거는 말하다 왈자, 요거는 입이고, 그쵸? 입에다가 한 획을 더 그어서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입에다가 한 획을 더 그어 만들었으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따르자면 이 말하다 왈자는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글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30분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여기까지만 풀이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 풀이해 볼게요. 갑자기. 어디에다가? 그 배에다가 새기면서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림 속에 요 사람이 보검을 들고 양자강을 건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이 강물 속에 빠뜨린 거예요. 이걸 찾으려면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다이빙하기는 무섭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 내가 칼을 잃어버린 곳은 여기니까 일단 새겨놓자. 여기다가 나중에 찾더라도 여기다가 새겨놓자.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하고 그 배에다가 새기면서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죠. 강물에 칼을 떨어뜨린 사람, 여기 사파에 의하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강물에 빠진 칼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이빙하기는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서 칼을 잃어버렸지 하고는 이렇게 뱃전에다가 칼로 새기면서 말했다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풍선까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자 이 시자, 이 글자도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가 필요한 한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본문에서 쓰인 것처럼 지시대명사 이것 또는 이곳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걸지 마,
시시비비 따진다 할 때 옳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간혹 요 시자가 서술형 어미인 무엇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3번으로 쓰이는 예,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번, 2번의 뜻으로 쓰였을 때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된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선생님이 지시대명사 이라고 적어 놓았죠. 칼을 잃어버린 사파 속의 이 친구가 여기다가 막 새기면서 여기가 이곳이 이것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곳이. 그 다음은 나오자가 나왔습니다. 요 나오자도 별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한자입니다. 수능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느냐 하면 오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한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한자가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답으로 출제가 되겠죠. 따라서 1인칭 대명사, 즉 나로 풀이되는 한자, 대표적인 한자 4개를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1인칭 대명사 대표적으로 쓰이는 한자 4개, 나라 뿅, 이렇게 4자가 있습니다. 나아 자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고요. 지금 나온 나오 자가 있고 나머지 두 글자는 음이 똑같습니다. 여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두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글자. 어떻게 보면 아들 자자와도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다. 아들 자자와는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주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마지막에 있는 이 여자에는 그런데 나라는 1인칭 대명사도 사로도 쓰인다. 자, 이 4글자를 연달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오여이여, 아오여이여, 아오여이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인칭 나니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오야이여, 아오야이여, 아오야이여. 1인칭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그러니까 지금 칼을 잃어버린 이 친구가 여기가 내가 이 정도가 되겠죠. 이곳이 내가 뭐 이렇게 되겠죠. 내가가 아니네요. 뒤에 보니까 칼 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칼, 나의 칼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자. 지자 쓰임이 여러 가지이고 이 쓰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문장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첫 번째는 주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가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이 나시나요? 같이 대답하면서 관형격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관형격이라는 말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의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 여기처럼 또는 뭐뭐하는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다. 요 지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일단 대명사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다까지 기억을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요 지자는 문장의 끝이 아니네요. 물론 문장의 중간에 쓰일 때도 대명사로 풀이될 때 있지만 주로 주격 아니면 관형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동사로는 가다의 뜻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지자 밑에 은과 뜻을 어떻게 달아 놓았느냐 하면 뭐뭐이라고 달아 놓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자는 1, 2, 3, 4번 중에 1번의 쓰임, 즉 주격 조사의 뜻으로 풀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앞선 4글자를 다 풀이하자면 여기는 내 칼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소자,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곳이란 뜻도 있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뭐하는 곳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를 종자가 보이네요. 따를 종자, 추종한다, 복종한다 할 때의 종자, 쫓다, 따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야기한 쫓다, 따르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이는 한자 하나 배웠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날랑말랑 어떤 한자가 있었냐 하면 스스로 자자 기억나시나요?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 자자가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여기 종자 뭐뭐로부터라고 쓰이면 앞서 배운 스스로 자자도 뭐뭐로부터의 뜻이 있으니 서로 바꿔 쓸 수가 있구나 까지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떨어질 추자 앞에서 배웠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7글자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게 배에다가 막 새기면서 말하죠. 여기가 말이지 내 칼이 따라서 떨어진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제일 먼저 풀이가 되는 곳은 맨 앞에 있는 이 시자. 여기가, 이곳이 이 정도가 되겠죠. 나의, 내, 그 다음에 칼이. 여기가 내 칼이. 이해되셨죠? 지자가 주격으로 풀이가 됐다. 따라서 어떻게 된 떨어진 맨 마지막 곳을 나타내는 소자 곳이다. 이해되셨죠? 강 한가운데서 칼을 빠뜨리고는 강물에 빠뜨리고는 다이빙하기가 겁나니까 배전에다가 막 새기면서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보죠. 그리고 배가 옷이 먼저 나왔네요. 요거 조금 뒤에. 자, 배 주자 이미 앞서서 배웠죠. 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한자, 상형의 원리가 되겠죠. 배가 지자, 그칠 지자. 요 지자도 발의 모양을, 요런 발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발이 이렇게 멈춰 있는 모양. 기억나시나요? 배가 그쳤다라는 건 배가 강을 건너오다가 강 한가운데서 배가 고장이 나서 멈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파를 보니까 배가 강을 다 건너온 거죠. 배가 강을 다 건너와서 멈춘 거예요. 배가 멈췄어요. 배가 멈추자. 어떻게 했냐면 조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쫓다, 따르다의 뜻을 가진 요 종자에 이렇게 뭐뭐로부터의 뜻도 있다.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다면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도 무엇으로부터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꿔 쓸 수가 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기자도 했으니까 넘어가고 소자가 또 나왔네요. 소자. 점점 한자가 많아지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새길 개자. 그러면 소자에 새길 개자는 새긴 바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나타낼 때도 요 글자 자자를 쓰고 그리고 사물을 나타낼 때도 뭐뭐하는 것일 때도 요 자자를 쓴다라고 배웠는데 장소를 나타낼 때도 뭐뭐하는 곳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긴 바의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 그 새긴 바의 곳으로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풀이하려니까 풀이가 딱 느낌이 제대로 잘 안 와요. 자, 다시요. 배가 멈췄어요. 강을 건너간 거예요. 배가 멈추자 그 새긴 바의 곳으로부터 배가 강을 건너와서 멈췄잖아요. 그때 칼 찾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배전에다가 새겨놨는데 어디더라? 여기다가 새겨놨구나 하고 그 새긴 바의 곳을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입수라는 말 많이 쓰죠. 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구했다. 자, 일단 지자를 볼게요. 지자가 주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관형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동사 가다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방금 전에도 배웠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 지자가 이렇게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 하면 대명사로 쓰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요 지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네? 대명사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문장 풀이가 조금 쉽다라는 얘기죠. 물에 들어가 그것을 구했다. 자, 구할 구자 잠깐 볼게요. 구할 구자는 이런 털옷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털옷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의하면 상형이다라는 겁니다. 털옷, 이런 털옷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털옷이 흔했을까요? 추운 한겨울에 이런 털옷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털옷을 찾는다, 구한다까지 뜻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털옷이란 뜻이었지만 털옷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내려고 이 털옷을 구하고 찾는다. 그래서 지금은 털옷이라는 뜻보다는 구하다, 찾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그것을 구했다, 찾았다. 당연히 대명사 지가 가리키는 것보다 칼이 되겠죠. 강물에 빠뜨린 칼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배가 강을 건너왔어요. 배가 당연히 멈췄겠죠? 나 칼 찾아야지. 어디다가 새겨놨더라. 그 새긴 바의 곳을 따라서 그 새긴 곳을 따라서 내가 여기다 새겨놨구나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여기다가 새겨놨는데 그 밑에 물속으로 들어가 칼 어딨지 하고 막 칼을 찾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칼을 잃어버린 곳은 배가 강물 한가운데 있었을 때인데 배가 멈춘 다음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따라서 칼을 찾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자, 이 문장 길지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배가 어떻게 된 거죠? 강을 건너와서 멈춘 겁니다. 그칠 지자, 멈출 지자. 배가 딱 멈추고 나자 드디어 칼 잃어버린 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새겨놓은 곳이 어디 있더라? 그 새긴 바의 곳을 따라서.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한자에 맞게 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 풀이가 좀 더 어색해졌는데 의미는 다 이해하셨죠?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서라는 간략한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물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죠? 칼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칼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었겠죠. 배는 이미 강물 한가운데서 강을 건너와 버렸는데. 자, 계속 보도록 하죠. 배주자. 배가 정말 바보 같네요. 그쵸? 배가 이미 요 글자도 잠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에서 쓰인 것처럼 이미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일 뿐이다 라고도 풀이가 됩니다. 내가 그냥 시험을 못 봤을 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야. 이럴 때 시험을 못 봤을 뿐, 그 뿐에 해당되는 한자가 바로 요 글자다라는 겁니다. 일단 뜻이 여러 가지라 유의해서 봐야 하겠지만 또 비슷한 모양을 가진 한자도 있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런 글자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는 우리 한글로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지금 리을 모양이죠. 다시 말해 여기 가운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이미 있자는 반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 기자 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자는 전혀 올라와 있질 않아요. 리을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위에 이렇게 가운데가 완전히 위에 올라온 모양도 있습니다. 얘는 뱀사자.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몸은 자기 자신은
다 올라가면 뱀이야. 뱀이 되기 싫었는데 보니까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네. 이미 반쯤 올라가 있어요. 그쵸? 반쯤 올라가 있는 거 이미 이자. 다 올라가면 뱀 사자. 여기다가 이렇게 뱀의 혀를 그려서 외우면 더 쉽다까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리을 모양 올라가 있지 않으면 몸이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기자로 쓰인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요 이자는 이미 이자로 풀이가 됩니다. 배는 이미 이런 뜻이 됐죠. 그 다음에 행자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가다, 다니다, 지나다 의 뜻을 가진 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자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문 문장에서 단정을 나타내는 그냥 A는 B다 할 때 이런 단정을 나타내는 마침표에 해당되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상 의미는 크게 없어요. 단정을 나타내는 종결사이니까 사실은 요 글자가 나오면 한 문장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배는 이미 갔다. 끝입니다. 배는 이미 갔어요. 끝입니다. 그리고 이자, 우리 사이비에서 요 이자 배웠죠?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 여기서는 역접 접속사, 그러나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앞에는 부정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긍정문이에요. 그런데 이자 뒤에는 아니다 불자,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 부정문이 되겠죠. 앞에는 긍정문, 뒤에는 부정문이니까 당연히 문장의 반대로 가고 있구나. 따라서 역접 접속사로 푸는 것이 매끄럽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러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 검자가 보이네요. 칼, 검자, 아니다 불자, 갈, 행자 이미 다 배운 한자들. 칼은 가지 않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뭐는? 배는 어떻게? 이미 뭐 했다? 갔어요. 그쵸? 갓. 선생님이 가에다가 쌍시옷 받침 갓까지만 해놨죠. 왜냐하면 종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됩니다. 배는 이미 갔다. 풀이 순서도 1, 2, 3, 4 나란히네요. 그러나가 되겠죠. 칼은 가지 않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칼을 강의 중간, 강의 한가운데서 빠뜨리고 배전에 새겼죠. 그리고 배는 움직였어요. 칼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칼은 빠뜨린 그곳에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죠. 배는 이미 갔지만 칼은 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구하다 구자, 찾을 구자.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 구할 구자, 찾을 구자는 모의 모양을 본떠 만든 한자다. 털옷, 털옷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한자다. 상형의 원리다. 자, 뭘 찾고 뭘 구하는 거냐 하면 뒤에 칼검자가 나오네요. 칼을 찾는 것, 칼을 구하는 것. 됐고요. 그 다음은 약자가 나오네요. 이 글자도 별표. 이 글자도 수능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한자 중에 하나. 역시 출제 유형은 1인칭 대명사 거의 비슷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를 보기 전에 요 약자는 무엇과 같다라는 뜻 말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만약의 뜻도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만약의 뜻도 있습니다. 즉, 또 한 글자가 무엇과 같다의 뜻, 또 만약의 뜻으로 다 쓰이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글자냐면 바로 여자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운 친구들은 요 여자를 같을 여자로 배웠는지 만약 여자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여자에도 무엇과 같다, 만약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요 글자가 같다의 뜻으로 쓰였는지 만약의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얘가 두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요 문장 속에서는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칼,
찾는 것을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찾자죠. 얘도 지시대명사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날 저날 미루는 모양을 차1 P1 미룬다 들어보셨죠? 차1 P1 할 때의 차자입니다. 이날 저날 미룬다. 요 글자도 좌우로 나누어 보면 왼쪽에 있는 글자는 앞서서 나온 배가 멈추자라고 풀이가 된 멈출 지자, 그칠 지자. 그리고 오른쪽은 비수 비자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있는 곳 여기다 해서 여기, 이곳, 이것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죠. 이것 찾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네 글자 정리하자면 칼 구하는 걸 이와 같이 한다면 정도가 됩니다. 칼 찾는 걸 이와 같이 한다면 아니 칼은 강물의 중간에 빠뜨렸는데 배가 다 건너온 다음에 그 밑에서 찾으면 어떡해. 칼 찾는 걸 이와 같이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불 아니다 불자 그리고 맨 끝에 호자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요거 하지 않겠는가가 되니까 반드시 이거 한다라는 얘기죠. 역자, 또한 역자. 처음에는 겨드랑이를 뜻하는 한자였는데 지금 그런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또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미혹하다라는 뜻을 가진 혹자인데 글쎄요. 미혹하다라는 말은 많이 쓰지는 않죠. 일단 미혹하다의 국어사전적인 뜻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정도로 풀어도 됩니다. 또한 헷갈리지 않겠는가? 반드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갈팡질팡 헤맨다로 풀이해도 돼요. 또한 헤매지 않겠는가? 야, 칼 찾는 걸 강물에 들어가서 해야지. 배가 강을 건너온 다음에 배전에 새겨놓은 그 밑에서 칼 찾고 있으면 갈팡질팡 헤매지 않겠니? 반드시 헤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볼게요. 위아래로 나누면 위에는 혹시라는 뜻을 가진 혹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 갈팡질팡 헤매고 의심이 들고 미혹되고 이런 것도 다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음심자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혹자 그 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네모는 성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획, 성의 모양을 나타낸 네모 밑에 한 획, 요거를 빼면 창의 모양입니다. 찔러 죽이는 창, 그리고 입구자, 즉 성의 모양을 네모로 나타냈는데 그 밑에 한 획은 경계선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성의 둘레를 창을 들고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왜?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성곽을 지키는 것, 둘레를 지키는 것, 그게 또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 자체에 나라라는 뜻도 있었는데 이 글자가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나라의 뜻을 가진 한자는 에워싸는 거, 우리가 보통 큰 입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더 큰 경계를 만들어서 나라를 뜻하는 국자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니까 의심하는 마음, 헷갈리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혹자에는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고 갈팡질팡 헷갈린다라는 미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8글자의 문장까지 풀이를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호자를 빼먹고 갈 뻔했네요. 자, 호자 앞에서 김제 호아우 배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에는 어디 애가 다 들어가서 외우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디 애의 뜻도 있었고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도 있었죠. 그리고 4번 마지막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보다의 뜻도 있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한자, 이런 한자가 있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선생님 이름 김재호,
김재호 선생님 별로야.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김재호, 호,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주의할 점, 당연히 이런 뜻으로 쓰이려면 지금처럼 문장의 마지막에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보다가 되려면 어디 누구누구 무엇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 글자 뒤에 따라 나와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 글자 뒤에 따라 나와야 따라 나오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것에서, 따라 나오는 것에게, 따라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이면 풀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앞서 배운 이 네 가지의 뜻은 당연히 문장의 중간에 나왔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호자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물음표의 역할 아니면 느낌표의 역할입니다. 요 두 글자 어자나 우자는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한자 아니고요. 호자만 지금처럼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일 때가 있는데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이면 느낌표 아니면 물음표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 무엇이구나 감탄이나 영탄을 나타낼 때는 느낌표 빵.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의 호자는 뒤에 찍힌 물음표에 해당되는 글자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8글자 풀이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칼을. 찾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칼 찾는 걸 이와 같이 한다면 또한 미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또한 미혹되지 않겠는가? 또한 헷갈리지 않겠는가? 또한 갈팡질팡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은 반드시 미혹될 것이다. 반드시 갈팡질팡 헤맬 것이다. 라는 거죠. 상상해보면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쵸? 칼을 찾으려면 그곳에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배전에 새겨놓고 배가 강을 건너온 다음에 어디다가 새겨놨더라? 그 새겨놓은 곳 밑에서 막 칼을 찾고 있으면 당연히 미혹되겠죠. 갈팡질팡 헤매게 될 뿐이겠죠. 지난 시간의 내용을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을 강에 빠뜨리죠. 그 칼을 찾아야겠는데 겁이 나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칼을 잃어버린 건 여기지 하고 배전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배가 강을 건너가자 그 표시되어 있던 배전 밑에서 칼을 찾더라. 배는 이미 떠나갔는데 칼은 움직이지 않았으니 만약 칼 구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미혹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난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한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단순히 칼 빠뜨리고 그 칼을 찾는 어리석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화를 빗대어 내어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자 다 아시죠? 도구나 자격, 신분을 나타내는 뭐뭐로서 이자 그리고 찾자는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찾자. 자, 찾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찾자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왼쪽은 그치다 지자 이것도 발의 모양을 본뜬 한자다라고 이미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수 비자인데 비수와는 관련이 없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이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뜻, 이곳의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사람의 발길이 여기에 그쳐 있어서 여기, 이곳이라는 뜻의 차자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자인데 이 고자는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한자 중에 하나. 어떤 뜻이 있는지 보면 선생님이 그래도 줄이고 줄인다. 꼭 알아야 할 뜻 줄이고 줄인다 했는데도 이렇게 6가지나 되네요. 일단은
옛날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고사성어 그러면 옛날 일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란 뜻이 되죠. 그럴 때 쓰이는 옛 고자입니다. 그리고 고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는 죽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그리고 중마고우 물론 옛날의 뜻으로도 풀이를 하지만 말을 타고 놀던 옛날 친구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우 자체를 옛날부터 지내온 친숙한 벗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고자에는 벗의 뜻도 있다. 그리고 까닭의 뜻도 있습니다. 까닭의 뜻. 그리고 마지막 고자가 단독적으로 쓰이면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나요? 사르트르인 것 같은데 고로 존재한다. 고로 할 때는 그러므로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6가지의 뜻 중에서 옛날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법법자가 보이네요. 우리 안법고등학교 할 때에 바로 요 법법자를 쓰죠.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법의 특징을 배우면서 강제성이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법은 아마도 강제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법법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강제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자, 요렇게 좌우로 나누면 왼쪽에 있는 한자는 삼수변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부수가 왼쪽에 위치하면 우리는 그걸 일컬어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혹 사람 인변, 물수변, 삼수변 그게 뭐지? 라고 하지 말고 교양적으로 알아두자라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얘를 일컬어 삼수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점이 3개죠. 그래서 3이고 원래는 물 숫자였기 때문에 삼수라고 얘기하고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수로서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변이라는 이름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수변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뜻이 물이라는 거, 물 숫자의 변형이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가다라는 뜻을 가진 거자입니다. 거래하다 할 때의 거자가 되겠죠. 그럼 법이라는 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따르자면 물이 흘러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법은 강제성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이것이 법이다 라는 얘기죠. 와, 그러면 물론 안법고등학교는 안성의 안과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선교사가 선교사가 아니라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프랑스 분이시기 때문에 프랑스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요 법법자를 써서 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의 안자와 프랑스를 뜻하는 법국의 법자를 따서 안법고등학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달리 선생님은 이렇게도 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할 안자에 요 법법자인데 강제성의 요즘 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풀이한다면 안법은 자연스러운 이치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곳, 이란 멋진 뜻이 되기도 하죠. 자, 법법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요 4글자 풀이하자면 이와 같은 이러한 옛날 법으로서 아니 앞에는 법 이야기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갑자기 법 얘기가 나왔어요. 앞선 이야기를 지금 법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죠. 이러한 옛 법으로서 위자가 나왔습니다. 위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다, 되다, 삼다, 위하다, 만들다,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2글자짜리 3개, 3글자짜리 3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문 문장 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하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 기자에다가 우리가 다 배우고 온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한다. 말이 이상하죠? 살짝 덧붙여 볼게요. 그 나란 일을 한다. 나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나라를 한다. 그 나란 일을 한다. 조금 더 의역하자면 그 나라를 다스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풀이. 이러한 옛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림이,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도 글자가 조금 복잡하죠. 여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뭐뭐와, 뭐뭐과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치킨과 피자. 한문으로 나타낸다면 치킨을 뜻하는 한자 그리고 와의 의미를 갖는 요 여자를 중간에 쓰고 피자를 뒤에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치킨 여 피자 하면 치킨과 피자로 풀이가 된다.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로는 주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수여하다, 기여하다, 증여하다 할 때의 여자는 모두가 다 주다의 의미로 쓰이죠. 여기서는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라고 풀이하면 더 어색한 것 같아서 더불어 빼고 함께 빼고 뭐뭐와 정도로 써 놓았습니다. 또 2차자가 나왔네요. 자, 2차자 넘어가기 전에 이 더블 여자 글자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한자는 이런 식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손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코끼리의 어금니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를 두 사람이 함께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 상하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다의 뜻도 있고 함께 지금 상하를 붙잡고 있어서 더불어 함께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글자가 꽤 복잡해 보이죠? 자, 준비하고 오랜만에 같이 따라 쓰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씁니다. 더불어 여, 뭐뭐와 여, 그리고 주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여자까지 봤고요. 이것 찾자 앞에서도 두 번째 글자 여기에서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동자, 한 가지 동자, 같을 동자. 자, 요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 안 보이는데요? 입구자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여기에서 입구자를 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는 점처럼 보이지만 이 점을 한 획으로 그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범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평범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입으로 다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다 똑같은 말, 함께 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자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후다다닥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옛날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림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자, 일단 풀이 순서에 맞게 한 글자 한 글자 풀이를 해보고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됐고요. 옛날에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를 다스림이 이와 같다.
옛날의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림이 이와 같다. 지금 현 시대를 조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칼빠트린 거랑은 무슨 상관이지? 조금 더 이어가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은 이러한 옛날의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림이 이와 같다. 칼빠뜨린 거랑 무슨 상관이지? 자, 볼까요? 때 시자죠. 해 일자가 붓으로 붙어 있습니다. 해가 떠야, 그쵸? 낮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래서 때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 때 시자. 다른 글자와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비슷한 모양의 한자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왼쪽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절사자, 옛날에는 관청의 역할을 했다까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모시다 시자, 시중들다 할 때의 시자가 되죠. 그리고 말씀 언자가 붙으면 말로 중얼중얼 외우는 시를 낭송하다 할 때의 시, 포임이라고 얘기하죠. 시자가 되고 손수자가 붙으면 가지다 지자가 됩니다. 소지, 품을 검사한다 할 때의 지자, 가질 지자가 되죠. 그리고 가다 행자의 왼쪽 부분, 가다라는 뜻을 가진 척자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가다 행자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 요게 붙으면 기다리다 대자가 되죠. 학수 고대하다 또는 대합실 할 때의 대자가 됩니다. 이런 글자들과 때 시자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미 이자 배웠죠.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고 우리 한글 리을 모양이면 자기기, 몸기자이고 다 올라가 있으면 뱀사자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자는 옮기다 사자, 이사가다 할 때의 사자입니다. 의자는 앞에서도 배웠듯이 마침표 역할, 단정을 나타내는 종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이가 가능해지죠. 때는 이미 옮겼다. 때가 이미 옮겼다. 조금 어색하니까 때는 이미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시기는 이미 바뀌었다. 때는 이미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다. 우리 사이비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로 풀으셔야 됩니다. 앞에는 부정사가 없는 긍정문, 뒤에는 아니다, 불자가 보이죠?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 그러니까 긍정문과 부정문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얘는 역접 접속사의 역할이겠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지만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법법자도 배웠고 아니불자 배웠고 옮길 사자, 그러니까 법은 옮기지 않았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때는, 시대는 이미 바뀌었으나 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볼게요. 시대는 때시자를 시대로 살짝 바꿔 풀이한 거죠.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옮겨갔다. 자, 시대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는? 법은 바꾸지 않았으니. 아하, 이제 왜 배에서 칼 떨어뜨린 거를 법과 연관을 짓는지, 시대와 연관을 짓는지 조금 느낌이 옵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다. 시, 사이한데 이법 불산이.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앞서 배운 문장의 구조와 유사함이 보여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 문장. 자, 볼까요? 배는 이미 갔으나 칼은 가지 않았다. 배가 한가운데에서 강을 건너간 것, 그것을 시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는 이미 갔다, 강을 건너갔다라는 건 시대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빠뜨린 칼은 그대로 있는 거죠. 칼은 가지 않았다. 이 칼은 지금 법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가 떠나갔는데 칼은 가지 않았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물속에 잠겨 있는 칼은 바뀌지 않는 법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시대는 이미 바뀌었으나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 정도가 됩니다. 자, 이차자도 배웠고 써이자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그러면 옛날 법이 되겠네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로써라는 건 옛날 법으로서 할 위자에 다스릴 치자, 다스림을 한다면 조금 어색하니까 다스린다면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이로써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옛날 법으로서 다스린다면 시대는 이미 바뀌었는데 이로써 그쵸?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서 다스린다면 어찌 기자는 어찌 기자입니다. 의문사 기자입니다. 맨 끝에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이 물음표 역할을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제자 억지로 풀이를 지금 뭐뭐인가 라고 해 놓았죠. 그러니까 어찌 요 두 글자인가 라고 풀이가 되겠죠. 아니 불자도 배웠고 어려울 란자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치자 잠깐 볼게요. 정치 할 때에 다스릴 치자인데 옛날에 치수라고 그러죠. 정말 중요하게 다스려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수, 삼수변이 역시 부수로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음을 나타내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풀이를 해볼게요. 문장 풀이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능에서 밑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의문사 5개 정도는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안녕, 하, 기, 언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 하, 기, 언 5글자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 하, 기, 언 이렇게 5글자는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문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로서 정치를 치자를 지금 정치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한다면 이로써 정치를 한다면 이로써 라는 말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예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각주구검 중요하죠.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한다 라고 직역이 되는 각주구검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옛날 법이나 옛날 관습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 67쪽 붓으로 익히는 한자 보겠습니다. 자, 물숫자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물숫자. 자, 들리나요? 지금 가까운 성당에서 종이 치고 있는데 종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다가 또 종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엉뚱한 얘기였고 물, 수 자는 흐르고 있는 물의 모습을 본뜬 글자다.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물, 수가 부수인 한자는 당연히 물과 관련된 뜻을 지니겠죠. 중요한 것, 요 물 숫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어서 왼쪽에 쓰이게 되면 이렇게 점 3개로 바뀐다. 각주구검 본문 속에서도 법법자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점 3개가 뭐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수의 변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삼수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한자는
땀 한자입니다. 땀 한자인데 왜 땀 한자의 땀 한자 땀 한자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 한이 반복되니까 선생님이 입이 막 꼬이네요. 땀 한자에 부수가 물수인지 느낌이 오시죠? 땀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땀이라는 뜻의 한자에는 물수가 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증세를 세 글자로 다한증 그러죠. 그럴 때의 한자가 바로 요 한자가 됩니다. 활용 예를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땀 한자에 요 증자는 찌다, 푹푹 찌다, 증발하다 할 때의 증자가 됩니다. 그리고 막자는 커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막 2장 그럴 때의 막자,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증막은 사우나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쵸? 땀을 내고 몸을 푹푹 찌우는 커튼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한증막 무슨 뜻인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사우나다 라고 보면 되겠죠. 한증막. 한증막의 한자, 땀 한자고 땀 한자에는 삼수변이 부수로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한자, 끓다라는 뜻을 가진 탕자입니다. 888 끓는 거 탕자. 이 탕으로 끝나는 음식 이름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각자 한번 대볼까요? 탕으로 끝나는 음식 설렁탕 생각나고요. 갈비탕 생각나고요. 삼계탕 생각납니다. 그럴 때의 탕자. 여기서 삼계탕 하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옛날에 삼계탕의 삼자는 무슨 삼자일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졸고 있던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석삼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가 먹는 삼계탕에는 닭이 3마리 들어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계탕의 삼자는 무슨 삼자일까요? 인삼, 삼자를 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서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 할 때의 탕자, 끓다 탕자입니다. 목욕탕 할 때도 요 탕자를 쓰겠죠. 끓다 탕자에 왜 물수자가 부수로 들어가는지 알겠죠? 8888 끓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물이니까요. 자, 목욕탕을 가보면 차가운 곳, 뜨거운 곳 나눠져 있는데 뜨거운 곳, 뜨겁고 팔팔 끓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온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탕은 뭐 다 알고 있겠죠. 세 번째는 잠기다 잠자입니다. 물밑으로 가라앉는 것, 물밑으로 잠기는 것. 그래서 잠기다 잠자에도 삼수변이 부수로 들어가 있다. 야, 너 왜 잠수 타? 라고도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 잠수는 당연히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당연히 물속으로 잠겨 들어감 이란 뜻이 되죠. 잠수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직업 있죠. 자, 그 다음에 밀물조자입니다. 파도, 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물수의 변형 삼수변에다가 아침조자,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조자가 결합이 되어서 밀물조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글자 읽을 수 있나요? 방조제라고 읽습니다. 막을 빵자에 밀물조자 그리고 뚝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제는 한자 그대로 풀면 밀물을 막는 뚝이란 뜻이 되겠죠. 국어 사전적인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조수를 막는 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넘칠 남자 넘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이 넘치는 거 떠올라요. 그래서 역시 삼수, 변이 부수로 붙어있고 오른쪽에는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피다, 감자가 붙어 있습니다. 감독하다, 감시하다 할 때의 감자인데 이렇게 삼수변과 결합이 되면 감에서 람으로 음이 살짝 바뀌죠. 자, 밑에 넘칠 남자에다가 쓸 용자이니까 넘치게 쓴다.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게 남용이 되겠죠. 남용의 국어 사전적인 뜻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함부로 쓴다, 넘치게 쓴다가 바로 남용이 되겠죠. 그 다음 한자는 조금 어렵네요. 씻을 탁.
씻다 탁자가 됩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요 두 글자 똑같은 뜻입니다. 씻다라는 뜻을 가진 세자와 씻다라는 뜻을 가진 탁자. 그러고 보니까 집에 빨래해주는 기계, 세탁기, 그쵸? 옷을 씻어주는 기계죠. 세탁한다 그러면 더러운 옷이나 필요,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위를 깨끗하게 씻어 빠는 일이다. 씻을 세자에 씻을 탁자로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